네, 네 번째 챕터 삼포도로 가겠습니다. 대표값은 다 배웠고, 자, 이제 삼포도. 자, 삼포도 뭐냐, 우선. 자료가 평균이나 중앙가, 그쵸, 대표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 어떤 값입니다. 자, 평균이 있어, 똑같이, 둘이. 평균이 있더라도 어떤 자료는 평균에서 가까운 값들이 많아서 이렇게 몰려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애들은 평균의 값들 별로 없고 좀 큰 값들이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퍼져 있을 수가 있어. 되시죠? 요런 경우가 몰려 있는 거고 요런 경우가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넓게 퍼져 있는 거야. 되시죠? 이런 거를 수치로 나타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삼포도다.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쉬운 삼포도 뭐가 있냐? 범위가 있다. 최대값부터 최소값까지의 거리, 최대부터 최소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쵸? 애들이 몰려 있어. 값들이 별로 엄청 그 평균 근처에서 짜잘짜잘하게 나와. 그럼 이 범위도 뭐해?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쵸? 값들이 널리 널리 퍼져 있어서 큰 값도 엄청 큰 값 나오고 작은 값도 엄청 작은 값 나와. 그쵸? 그럼 이 범위가 큰 값이 나오면 애들이 좀 많이 퍼져 있다는 소리죠. 그쵸? 자, 근데 범위는 요런 문제가 있어. 범위 참 쉽습니다.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돼. 자, 근데 범위는 문제가 뭐냐? 애들이 몰려 있어도 갑자기 한 값만 엄청나게 큰 값, 또 한 값만 엄청나게 작은 값이 있으면 이게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그쵸? 대다수는 다 애들이 몰려 있어, 평균 근처에. 근데 범위는 최소값, 최대값 요렇게 자료 두 개만 갖고 만드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만드는 값이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만 이 두 값만 극단적으로 퍼져 있으면 범위가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와 버린다고. 되시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하지 않고 딱 두 값, 최대값, 최소값만 쓰기 때문에 범위는 살짝 문제가 있다. 통계량으로 쓰기에는. 그렇죠. 대략적인 그냥 범위만 알고 위해서 최소 최대가 어딘지만 일단 파악을 위해서는 뭐 쓸모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예 범위만 삼포도로 쓰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삼포도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삼포도는 뭐야?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편차라는 게 있어. 데비에이션 편차인데 편차는 뭐야? 자, X 값들이 내가 조사한 자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럼 각각의 자료들과 평균의 차이, 각각의 자료와 평균이 떨어져 있는 거리 차이, 그쵸? 그거를 뭐라 그러냐? 편차라고 한다. 이 차이를. 되시죠? 각각의 자료들과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 하고 수식적으로 요렇게 적으면 되죠. 그쵸? X 값에서 각각의 자료 값에서 평균을 빼면 된다고. 되죠? 네, 그래서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그래서 내 값에서 평균을 빼. 그럼 이만큼이 떨어진 정도잖아. 내가 110점이고 평균이 100이라고 쳐봐. 그쵸? 그거 얼마큼 떨어져 있어? 10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쵸? 그럼 내 값에서 100을 빼면은 10만큼 떨어져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 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 90 입장에서 봐봐. 90도 100이랑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1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근데 편차는 뭐야? 내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잖아. 그쵸? 그럼 90에서 100을 빼면 몇이 나와? 마이너스 10이 나온다고. 그쵸? 110에서 100 빼면 10 제대로 나오는데 90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고. 얘네 둘 다 110이든 90이든 평균 100이랑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10만큼 떨어져 있는 게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측정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긴다고. 그쵸? 이걸 다 더하면은 그냥 0이 돼 버리고. 그쵸?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건 또 뭐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야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10도 제곱하면 몇이야? 100이고 마이너스 10도 제곱하면 몇이야? 100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둘 다 110이든 90이든 어차피 10만큼 떨어진 정도는 뭐해?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뭐 해줘? 제곱해줘서 똑같이 맞춰준다고. 그쵸? 이제부터 10만큼 떨어진 놈들은 편차를 제곱해서 그 값을 100이라고 하자. 이렇게 똑같이 정해버린 거야. 되시죠? 그렇게 해서 편차들을 제곱해. 되시죠? 편차들을 뭐 하라고? 다 제곱하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해. 그 제곱된 값들을. 되시죠? 그러고 그거를 뭐해? 평균 냅니다. 총개수로 나눠서. 되시죠?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영어로 variance. 기호로는 variance의 V를 따서 Vx 요렇게 쓰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분산은 뭐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들 구한 다음에 그것들 다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서 뭐하라고? 평균을 구하면 된다. 되시죠?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대값이 뭐야? 통계에서의 평균이라고. 확률적인 평균이라고. 그래서 x 빼기 뮤 이게 편차잖아.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x 빼기 뮤의 제곱의 기대값 요렇게도 쓸 수 있어. 분산을. 되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쨌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자, 요거 일단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래서 분산을 이제 구하려면은 그렇죠. 분산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해야 돼? 1번 뭘 찾아야 돼? 일단 평균을 구하고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고 2번 각 자료에서 평균을 빼서 뭘 구해? 편차를 구하고 3번 뭐해?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다 더하고 그쵸? 그 다 더한 값을 뭐해? n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다? 분산이다. 그쵸? 그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구하려면은 너무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분산을 쉽게 구하는 식, 간단히 구하는 식을 만들었다. 자, 뭐냐? 시그마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 나누기 n을 열심히 정리하면은 그쵸? 제가 또 증명도 해놨습니다. 열심히 정리하면은 요렇게 된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되시죠? 이거 외워야 돼. 제곱들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의 제곱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다? 분산이다. 그렇죠? 여기 별표 쳐져 있죠. 여기에 별표 쳐져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라는 말이죠. 자, 분산은 뭐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그렇죠? 요식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분산도 알려줘. 평균도 알려줘. 그래 놓고 제곱의 평균은 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쵸? 우리가 문제 풀다가 제곱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쵸? 이때는 무조건 분산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쵸? 요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x제곱의 평균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분산을 이용하는 거다. 되죠? 그다음에 분산은 뭐야?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자료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여기가 평균이라고 치면은 이 값은 여기서 평균을 뺀 이 거리를 또 뭐해? 제곱해 버리니까 값이 엄청나게 뭐 하겠어?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클수록 이 자료들이 멀리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 퍼져 있는 거야. 그렇죠? 멀리 퍼져 있다고.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 요런 그래프랑 요런 그래프가 있을 때 누가 더 분산이 커? 그럼 얘가 더 분산이 큰 겁니다. 그렇죠? 더 멀리 흩어져 있는 게 분산이 큰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해 내실 수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분산을 구했는데 분산은 뭐냐면은 편차 떨어진 정도 이 거리를 제곱해서 평균 냈다고.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자, 근데 이제 분산을 구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아까 다시 돌아가서 110에서 평균 100까지는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10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분산은 편차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잖아.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110 입장에서는 내가 떨어진 정도가 10인데 제곱하니까 10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쵸? 떨어진 정도가 100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분산은 실제 떨어진 정도보다 더 큰 각, 더 제곱하기 때문에 더 과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더 과장된 값이 나오게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 바로 표준 편차다. 그렇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기호로는 요렇게 씁니다. 시그마. 되시죠? 요거 표준 편차는 영어로 S야. 그렇죠? 그래서 S의 그리스어인 시그마를 써서 표준 편차 요렇게 표시하고 얘는 어떻게 구해? 분산이 제곱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해? 루트를 씌우는 거야.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렇죠? 제곱해 갖고 일단 평균 구해 놓은 다음에 그 값에다 뭐 한다고? 루트 씌워서 구한다고 표준 편차는. 되시죠? 값이 너무너무 커지는 분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에다 루트 씌운 놈이 뭐야? 바로 뭐다? 표준 편차다. 되시죠? 표준 편차 정의가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1번 삼포도를 배웠는데 가장 쉬운 삼포도는 1번 범위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돼. 근데 얘는 문제가 뭐야? 모든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요 최대 최소만 활용하다 보니까 자꾸 값이 또 뭐 할 수 있어? 실제랑 다르게 왜곡될 수가 있어. 애들이 다 몰려 있고 최대 최소만 큰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큰 값이 나와 보니까 왜곡될 수 있어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 분산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렇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고 분산을 쉽게 구하는 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 되시죠? 그냥 분산이 클수록 뭐 하는 거야? 멀리 흩어져 있는 거다. 되시죠? 근데 분산은 제곱하다 보니까 값이 너무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어. 10만큼밖에 안 떨어진 건데 100만큼 떨어져 있다고 나올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뭐다? 바로 표준 편차다. 되시죠? 요렇게 해갖고 분산과 표준 편차 3포도 첫 번째 거 배우는 개념 시간을 마치고 뒤에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같은 결합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각가지 값들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죠. 되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결합 확률 분포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X의 평균 한번 구해보세요. 요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산형 확률 변수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표 알아야 돼. X의 뭐에 확률 분포표를 알면은 그때의 값 확률 구하면 둘이 곱한 다음에 나오는 값들 다 뭐해서 더해서 뭐 하는 거야? X의 기대값, X의 평균 구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표를 다시 해석해야죠. 그렇죠? 자, X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X는 뭐 아니면 뭐가 나와? 0 아니면 2가 나온다고. 그렇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2만 가질 수 있고. 뜻이죠. 자, 그때 0이 나올 확률 몇이야? 그 확률 어떻게 구하라고? 여기 0이 될 때의 확률 값을 다 더하라고. x가 0일 때 y에 따라서 나오는 확률 값들을 뭐해? 다 더해주면 8분의 4잖아. 그쵸? 그게 바로 0이 될 때의 확률 값이라고. 그쵸? 그거를 주변 확률 값이라 한다고. 되시죠? 자, 그럼 2일 때의 확률 값은 이것도 다 더하면 몇이야? 8분의 4죠. 그쵸? 2분의 1이니까. 되시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뭐 하면 돼? 2x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 곱하면 어차피 여긴 0이고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은 4분의 4가 되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래서 x의 평균, x의 기대값은 1이다. 1번 틀렸죠. 4분의 3이라 했으니까. 되시죠? 자, 요런 식으로 하나씩 풀면 됩니다. 다음 2번. 자, x의 분산 구해보래. 그렇죠? x의 분산 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물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산 이제부터 어떻게 쉽게 구하기로 했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기로 했잖아. 그쵸? 근데 평균은 아까 1번에서 구해놨잖아. 요게 몇이라고? 1이라고. 그럼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네. 그쵸? 그럼 요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다시 확장해서 그리는 겁니다. 다시 해석하는 거야. x제곱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쵸? x는 0 아니면 2만 나와. 그럼 제곱하면은 0 아니면 4가 나오겠죠. 되시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의 확률은 0이면은 제곱하면 0이 나오니까 그때 확률 그냥 그대로 갖다가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요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되시죠? 2일 때 확률이 8분의 4가 나와. 근데 x를 그냥 제곱해보래. 그럼 x가 2가 띵 튀어나왔어? 그럼 제곱하면은 4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x 2가 나올 확률이 8분의 4니까 다시 x제곱이 4가 나올 확률도 그냥 8분의 4인 거야. 그렇죠? 그냥 x가 나올 확률을 그대로 갖다 받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 구해보면 요렇게 곱하는데 이쪽은 어차피 0 곱할 거니까 쓸모가 없고 자 요렇게만 곱하면은 8분의 4, 4, 16이 되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2가 되죠. 그렇죠? 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2다. 2 빼기 1 하면은 몇이야? 1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에? 틀렸죠.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되시죠? 자, 다음 또 분산을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x의 분산 구하는 거죠. 그렇죠? x의 분산 구하는 거야. 자,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렇죠? 정의가. 되시죠? 지금 평균이 몇이야? 1이잖아. 1. 평균이 지금 몇이라고? 1이라고. 그럼 0의 입장에서 0부터 1까지 거리가 몇이야? 1이잖아. 편차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일 거라고. 다음 x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2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균 1이랑 빼면 몇이야? 편차가 1이죠. 그쵸? 결국에는 편차라는 게 마이너스 1 아니면 1만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확률이 둘 다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이 균등하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얘를 제곱해. 얘도 제곱해.
그쵸? 그럼 1 더하기 1의 평균 내니까 2로 나누니까 계산 몇이야? 1이 되죠. 그쵸? 요런 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할 수도 있다. 되시죠? 지금 떨어진 정도의 제곱의 평균이 편차인데 지금 떨어진 정도가 둘 다 1이야. 그쵸? 1, 1의 평균 내면 1이잖아. 그쵸? 그렇게 해 갖고 2번 분산은 1이다도 그냥 보자마자도 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 나중에 계속 분산에 더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요렇게 푸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3번. x 더하기 y, x랑 y의 합의 평균, 합의 기대값을 구해봐라. 요런 문제죠. 그쵸? 요거는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뒤에 평균의 성질을 배우면은 그냥 요렇게 둘이 나눠서 구해도 됩니다. 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평균의 성질을 안 배웠으니까 안 배운 상태에서는 x 더하기 y로 다시 또 뭐해?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구하면 된다고. 요거 앞에서 했죠. 앞에서 2x-y의 기대값 구할 때 했잖아, 앞에. 평균 단원에서. 그쵸?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x는 0 아니면 2 나오고 y는 0 아니면 2 나와. 그쵸? 그럼 조합이 0, 0, 0, 2, 2, 0, 2, 2가 가능한 거죠. 그쵸? x, y 조합으로 가능한 게 요런 경우가 가능하고 그때의 합들을 구하면 0, 2, 2,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y로는 0, 2, 2, 4가 나올 수 있다. 되시죠? 굳이 요 2랑 요 2랑 같은데 굳이 합쳐서 안 적어도 돼. 그쵸? 그냥 따로따로 있다 생각해. 그래도 문제 풀어 그렇게 해서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00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0이 나올 확률 8분의 1. 자, 0이 2가 나올 확률, x는 0, y는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20이 나올 확률, 20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4가 나올 확률, 둘 다 2가 나와서 4가 나올 확률은 2가 될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면 돼? 합의 평균, 합의 기대값 구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끼리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어차피 0 곱하면 0이니까. 나머지 부분만 곱해주면 2, 3은 6 더하기 2, 1은 2 더하기 4, 3, 12.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8분의 14 더하기 6 하니까 8분의 20. 약분해주면은 4로 약분하면 4, 2분의 5가 되겠네. 4, 2, 8분의 4, 5, 20이니까. 되시죠? 근데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3번도 뭐에 틀렸죠. 되시죠? 자, 요렇게도 풀 수 있고 뒤에 평균의 성질을 배우면은 EX는 아까 1번에서 1이란 거 구해놨잖아. 그쵸? 그럼 2와 2만 구해서 푸셔도 됩니다. 되죠? 자, 그럼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쵸? 그럼 왜 4번인지까지도 하고 1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은 확률을 구하는 거야. x 더하기 y 했더니 2가 나올 확률 계산해 보랍니다. 그쵸? 아까 그 조합 지우지 말걸. 아까 x, y 아까 만들었잖아, 확률 분포표. 그쵸? 그거 지우지 말걸. 그쵸? 아까 그대로 놔둘 걸 그랬습니다. 0, 2, 2, 4가 가능한데 그때그때마다의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1, 8분의 3이었다고. 되시죠? 아까 확률 분포표 기억해 주시면은. 자, 그럼 요 x 더하기 y가 2가 되는 경우, 요 경우잖아. 그쵸? 그때의 확률값 구해보래. 되시죠? 그럼 요가 될 때 확률값 8분의 3. 이 경우는 뭐야? x가 0, y가 2일 때죠. 그쵸? 요 경우는 x가 2, y가 0일 때고. 되시죠? 그럼 서로 둘이 무슨 경우? 다른 경우잖아. 그쵸? 그럼 이 8분의 3인 확률이랑 다시 또 x가 2, y가 0 나와서 8분의 1이 되는 확률, 두 확률을 둘이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서로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8분의 4,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1이 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면은 앞에서 풀었던 그 내용을 이용해서 그 다음 거를 풀고 또 다음 거를 풀고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되시죠? 그래서 충분히 요 1번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일단 요 단원에 있어야 되는가가 살짝 애매한데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다 넣기도 애매해갖고 일단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자,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암기해 줘야 된다. 물론 이해해서 그 시험장에서 이 값이 최소가 되는 A를 막 찾아갖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얘가 최소가 되는 A는 뭔지를 이미 암기한 상태로 들어가서 푸셔야지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다.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개의 관측치 자료가 있어. 되시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각 자료에서 어떤 숫자를 뺐대. A라는 숫자를 뺐어. 그쵸? 그거를 제곱한 거를 다 더한 값이 최소가 되게 해주는 A는 무엇이냐? 다음 두 번째는 각 자료에서, 그쵸? B라는 값을 다 뺐어.
그쵸. 그거를 절대값 취했어. 그다음에 다 더했을 때 최소가 되게 해 주는 B는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그쵸. 근데 뭐 해야 된다고? 암기해야 된다고. 제곱의 합을 최소로 시켜주는 A는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B는 뭐냐? 바로 중앙값입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 내가 암기가 돼 있었어. 그쵸? 그럼 요 자료만 보고서 뭘 구해? 평균 한번 구하고 중앙값 한번 구해서 정답 고르면 되죠. 그쵸? 뭐 평균 뭐 계산해서 구할 수 있고 중앙값도 가운데 오는 값이니까 4개 잘라내면 60이 중앙값이네요. 그쵸? 평균도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은 50이 나올 거라고. 그쵸? 그래서 정답 1 번이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평균 구해 볼 거예요. 평균 한 번만 구할게요. 빨리 1,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3, 21 더하기 8이니까 10, 16, 37 더하기 6 하면 안 맞죠? 왜 43인가? 43? 다시 볼게요,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10 이잖아. 그쵸? 요거까지 더하면 16.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37이고 거기에다가 8 이군요. 8을 더하니까 45. 그걸 9개로 나누니까 5가 나오니까 50. 오케이. 평균 50 맞네. 그래서 1 번이 맞다. 자, 어쨌든 이거를 미리 뭐해? 외우고 들어가면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 그냥 이거 외우고 할래. 외우고 나 시험장에 갈게요.'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 들으시고 외워 주시면 돼. 제곱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 주는 A를 평균. 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평균을 집어넣고 그거를 n으로 나눠서 얘의 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야? 분산이죠. 그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놈이 누구냐? 중앙값이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중앙값을 넣고 얘네들을 n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은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중앙값 절대 편차 MAD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MAD를 구하라는 건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아시고 굳이 이걸 외우시거나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시죠? 어쨌든 요런 중앙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삼포도도 있다. 그쵸.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문은 이거죠. 왜 평균일 때 최소입니까? 그쵸. 왜 중앙값일 때 최소입니까? 그쵸.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의문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 의문을 해결하는 거를 설명드릴 거니까 저는 그냥 그런 설명 필요 없어요. 난 수학적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외울게요. 절대값 나오면은 오케이 중앙값, 제곱 나오면은 평균 그냥 외울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멈추시고 뒤에는 굳이 안 들으셔도 된다. 그쵸. 근데 "난 수학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들으셔야죠. 그쵸? 듣고 뭐 이해가 되시면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어쨌든 다른 전부 모든 수험생들은 전부 다 이걸 그냥 외워 가셔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이거 평균이네. 이거 중앙값이네." 하고 그냥 푸신다. 되시죠? 외우는 건 당연히 해야 돼. 시험 전까지. 되시죠?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게 해 주는 A가 평균이냐? 그쵸?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자 얘는 x에 대한 2 차식입니다. 그쵸? 2 차식을 뭐 해? 미분을 때리는 거야. 그쵸? x1의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버려. 그럼 2x1 마이너스 a 2가 앞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더하기 2x2 마이너스 a 해 갖고 요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자 미분했을 때 2차 함수는 요 미분값이 0이 되게 해 주는 그때의 요 A가 최소가 원래 값이 최소가 되게 해 주는 A입니다. 되죠? 그래서 2로 다 묶으면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땡땡 x9까지 나와 있고 빼기 A가 총 몇 개 나오겠어? 9개 나오니까 9A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뭐면은 이게 0이 되면은 최소가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x1부터 x9까지 더한 값이랑 9a가 같으면 최소가 되고 9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 그쵸? 그럼 a가 뭐해? 9분의 x 다 더한 거랑 같으면 최소가 된다고. x들을 다 더한 다음에 x들의 총개수 9개로 나눈 거. 이 값이 바로 뭐야? 이 값이 바로 평균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a는 누구다? 바로 평균이다. 자, 요런 식의 정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문제만 풀면 되니까 뭐해? 이 결론만 외우시면 된다고. 되죠? 자, 다음으로 왜 절대값은 왜 중앙값일 때 최소냐? 그렇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절대값 x-1의 그래프,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렇죠? 1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플러스면 진짜 플러스 값 나오고 마이너스더라도 절대값 취하니까 또 여기서도 큰 값이 나올 거야. 그렇죠? 요렇게 생겼다고. 되시죠? 얘를 꼭지점으로 해서 V자 모양의 형태가 그려진다고. 자, 하나 더 늘려 x-1 더하기 x-2가 되면은 요거를 그래프 그리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1이랑 2일 때의 값들은 동일하고 1보다 작으면은 또 엄청나게 큰 값. 절대값 풀면은 또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니까 2보다 큰 값이 나와도 당연히 점점점 큰 값이 나올 거야. 되시죠? 자, 여기에 뭐 하나 더 x-4 같은 걸 넣었어. 그쵸?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1, 2 만약에 이렇게 4가 있다. 그럼 1에서 꺾이고 2에서 최소가 되고 다시 또 4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꺾이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요거는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어쨌든 언제 최소가 되냐? 이 세 개 숫자 1, 2, 4 중에서 언제 가장 가운데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쵸? 가장 가운데 값일 때. 되시죠? 가장 가운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중앙값이라는 거야. 그쵸? 절대값은 중앙값일 때 최소가 된다고, 절대값 그래프는.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가 되게 해주는 요 B가 뭐라고? 중앙값이라고. 절대값 그래프에 의해서,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되시죠? 물론 얘네 둘을 더 엄밀히 설명하려면 더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얘를 미분해서 0 되게 나오게 해주는 그 순간에 그때의 A가 뭐다? 평균이다. 최소가 되게 해주는. 이 차 함수를 미분해갖고 0 되게 해갖고 최소가 나오게 해주는 그때가 뭐다? 평균이다. A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절대값을 최소가 해주려면은 절대값이 막 여러 개 존재한다면은 그중에 언제 제일 가운데일 때 최소가 나온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이 절대값의 합을 최소되게 만들어준다. 되시죠? 자, 요런 수학적인 이론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 여러분들은 뭐해? 이 결론만 암기해서 시험장 가서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A는 바로 평균이지. 절대값의 합을 최소로 하는 B는 바로 중앙값이지. 하고 요 자료 보고 바로 평균과 중앙값 구해서 답 고르시면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요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요 내용 암기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기억할 수 있잖아. 제곱, 평균. 오케이. 그 제곱 이거 뭐야? 분산 만들 때 쓰는 식이잖아. 그렇죠? 여기다 n으로만 나누면 분산이라고. 그렇죠? 분산 만들 때 여기다 뭘 썼어? 평균 썼죠. 편차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다. 오케이. 절대값 특이하잖아. 그렇죠? 절대값은 연산하기도 정말 귀찮고 힘든 놈이라고. 그렇죠? 절대값은 누구랑 연계된 놈이야? 중앙값이랑 연계된 놈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는 게 좀 귀찮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중앙값을 이용해서 막 통계적 정리가 있고 막 그렇진 않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까지도 같이 해 주시면서 이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면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삼포도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